한국은 월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주는데 일본은 식대가 없고요. 교통비를 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교통비만 한 달에 10만엔 가까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신간센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일본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1년간 이직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가 본 세계는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경험한 일본 기업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제가 경험한 일본 회사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일이 좀 남아서 잔업을 하고 있었어요. 좀 피곤해서 커피 한잔 하려고 휴게실에 잠시 들렸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일본인의 전화 내용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차를 새로 뽑은 것 같아요. 그 차를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나 봐요. 그리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황당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자자, 진정하고 시동 걸기 전에 기어를 파킹으로 놓았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다시 걸어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에 급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요. 막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회사 내에서 사적인 전화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급한 거 아닌가요? 뒤에서 차가 막 빵빵 거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이 좀 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때 결혼도 하고 해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점심시간에 틈틈이 부동산 관련 서적을 봤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인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술 먹고 꽐라가 돼서 우리 집에서 2차로 김치전 같은 걸 부쳐 먹고 막 그러던 친구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서적을 회사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물론 친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본심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보지 말라고. 휴식 시간에 보는 건데 왜 뭐라고 할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점심 먹고 뭘 하냐 하면 잠시 눈을 붙인다던가 인터넷으로 신문을 본다던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그래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나마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어 공부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두 번째, 일본 하면 연공서열의 문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저는 이걸 직접 느낀 계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단 직원, 계약 직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하급 관리직이긴 하지만 부하 직원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 저한테 배속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엑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이 배속되기 전까지 상태에서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동년배의 동료가 제가 단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대신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단순 업무는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맙기는 했는데 제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연공서열이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사원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공서열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 사원 또는 후배가 진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상사가 돼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물론 시기나 질투를 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평사원이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저도 이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저 같은 말단 관리직이 가장 애매한 케이스예요. 월급은 평사원보다 약간 많기는 해요. 중간에 낀 입장이라 윗사람들 눈치도 봐야 해요. 결국 위아래 양쪽 눈치를 볼 바에는 월급이 조금 적어도 노조의 보호를 받는 평사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잔업도 서비스고 월차도 서비스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는 1년에 20일 정도의 월차 휴가를 받아요. 저는 그거를 5일 정도만 사용하고 15일은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위의 직급들은 월차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쓸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친한 관리직한테는 제가 제발 월차를 쓰라고 제가 막 돌려서 말을 하곤 해요. 직접 말하긴 뭐하니까. 아니 그걸 써줘야 아래 직원한테 모험이 되고 아래 직원도 편하게 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변해요. 사실 저도 더 많이 쉬고 싶거든요. 저도 눈치가 보여서 5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평사원의 장점이 조금 있는데요. 평사원은 노조에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거든요. 월차를 쓰라고. 그래서 평사원들은 관리직에 비해서 월차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잔업도 서비스 잔업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없기 때문에 잔업은 그냥 무료 봉사예요. 이건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출퇴근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정 시간 이상 잔업을 하면 인사총무팀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꼼수라는 게 있어요. 회사원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잔업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은 식대를 주고 일본은 교통비를 줍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다른 부분인데요. 한국은 월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주는데 일본은 식대가 없고요. 교통비를 줍니다. 이런 급여 문화가 정착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가요. 지금의 한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밥은 줘야 된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예전에 약간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밥보다 교통비를 별도로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 부분도 있긴 해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교통비만 한 달에 10만엔 가까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신간센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회사 구내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어요. 원코인으로 식사를 해결을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원코인으로 먹을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원코인은 참고로 500엔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비나 학자금 지원이 약간 달라요. 이런 특별 지원금은 일본 기업이 더 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에서는 중견기업 정도 되거든요. 복지에 대해서는 대기업만큼은 안 되더라도 대기업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는 것들은 거진 다 저희 회사도 있어요. 다만 금액이 좀 작다 뿐이죠.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에만 일시불로 20만엔에서 30만엔 정도 학자금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엔을 3번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토탈 100만엔이 안 되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중견기업 정도만 되면 대부분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조사 비용은 한국보다 더 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열 자체가 한국보다 약간 덜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교육열이 심해서 솔직하게 아이들도 불쌍하고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모님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